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들이 계속 지속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미 근 10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자주 모이던 생활 습관도 이제는 점점 모이지 않는 쪽으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만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나는 것도 익숙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나 또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업도 거의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일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을 마주하고 일하기보다는 마주하지 않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가장 많이 늘어난 직업 중에 하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택배 배달 서비스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하고 수업하고 일하는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지, 어느 날 갑자기 끝나게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예측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예측을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들, 행위들은 뭔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건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과거와 달라진 삶의 형태 때문에 벌써 한 10개월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적도 있지만은, 이를테면은 직장을 다니다 직장이 없어져서 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한 경우이거나, 사업을 하다가 또는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국가에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행복감, 보다 안정된 삶,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갖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자리를 잃어버린 불안함 등은 우리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불안함과
그리고 다양한 이제 고민과 걱정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빨리 끝나길 바라죠. 물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여행을 다니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여행 업들이 다 올 수도 됐잖아요. 비행기도 수없이 올 수도 됐고, 지금 우리 이제 나라 상황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 상황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다른 이제 외부로 나가면은 전혀 우리하고는 다른 이제 상황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한 달 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가 감옥처럼 올 수도 했다 그래요. 모든 식당이 문 닫고, 모든 슈퍼마켓이 다 문 닫고, 그리고 모든 이제 물류를 이동시키던 자동차나 이런 게 올 수도 하고, 비행기도 올 수도 하고, 모든 게 이제 올 수도 된 상태가 이제 거의 한 달이 됐는데, 그렇다가 이제 도저히 그렇게 하면은 경제가 마비되니까 그걸 다 풀었대요. 근데 풀었는데 뭐는 이제 통제가 안 되냐면 코로나 상황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는 많이 늘어나고, 근데 그걸 다 통계로 잡을 수는 없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 비용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우리처럼 무엇을 안 하냐면은 이제 보험으로,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이런 이제 국가 또는 세계적인 이 재난들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럼 누가 코로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아프면 본인이 병원에 가는데 그거는 본인이 병원 비용을 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검사하고 확인하고 치료하고 이런 거 본인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은 뭐 엄청나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직장 다니던 사람, 소상공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3조 달러를 다 풀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안 된대요. 근데 돈이 이제 엄청 풀어진 거죠. 돈을 엄청 풀었는데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은 안 하는데 돈만 풀었단 말이에요. 일은 안 하는데 돈을 풀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생산은 안 하고 있는데 돈만 국가에서 돈 찍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다 다닌대요. 가게도 문 다 열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데 누가 코로나에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갔다가 확진됐다 안 됐다 이것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서구 유럽이랄지 다른 뭐 제3세계 쪽으로도 뭐 그렇고요. 아예 이 인도나 브라질 이런 데는 그냥 포기한 상태고.
이제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취약하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폐 쪽에 기능이 약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내기가 어렵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삶을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 고민을 한다고 해도 뾰족한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미국은 정상적으로 가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면은 격리를 안 시킨대요. 그냥 다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격리시키죠. 전 세계에서 가장 관리를 잘한 나라예요. 저기 노르웨이에서는 아예 그냥 관리 안 하고 각자 개인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 다 맡겨놓은 거예요. 살 사람 살고 죽을 사람 죽는 거예요. 어차피 살다가 죽는 게 또 생명을 가진 존재의 속성이니까, 그리고 이걸 다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어느 어떤 선택을, 예를 들면 한국식 선택을 한 국가나 스웨덴식 선택을 한 국가 같은 경우 어느 쪽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한 분 손 들어봤어요. 불안한 분, 막막한 분, 재미있는 분, 아무렇지도 않는 분, 아무 생각도 없는 분, 그래도 뭔가 고민이 계속 되는 분, 뭔가 고민이 되는 분이 제일 많네. 불안한 분이 그 두 번째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할 건가 하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자문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정말 꼭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숫자라도 이렇게 모인 것은 한국에서는 코로나 1단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안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때도 아무 마음이 없었어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익숙해져서 그런가? 답답하고 깝깝함.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뭔가 막연한 불안함. 네. 근데 사실 코로나라는 건 어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얘가 어디로 갈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생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자유롭게 여행하던 것도 올 수도 시켜버렸고, 같이 모여서 뭐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던 것도 그렇게 못 모이게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던 것도 다 올 수도 없이 시켜버렸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것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질문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질문 있죠. 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도 작용을 해.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걱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뭐하고 닮아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하나는 우리 번뇌하고 닮아 있고 우리 마음하고 닮아 있어.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우리 인생하고 닮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게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 근데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닮은 꼴이에요. 그럼 진실로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근데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통제당하잖아요.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는 통제당했단 말이에요, 이미. 스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하잖아요. 살려고. 불안해서 벗어나려고. 뭔가 답답함에서 벗어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닮아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번뇌라고. 이 번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렇듯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나 걱정스러운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정부로부터 전 국민이 코로나는 어떻게 해보려고 다 그래요. 마스크도 하죠. 거리 두기도 하죠. 열심히 손 씻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면을 할 때 옆 사람한테 피해가 안 주게 하려고 우린 무척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자기한테 안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상황들을 그렇게 하죠. 이건 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돈까지 엄청나게 들이고 국가의 힘까지 다 쏟아부어가면서 이거는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를 관리하는 이제 국가기관까지, 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까지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코로나가 영원히 갈지 또 아니면 이따가 싹 없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와 비슷한 일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있었던 것들이고 경험했던 것들이 많아요. 조선시대에도 이와 같은 이제, 것들하고, 씨름했던 일들이 많은데, 이제 조선시대에서 경험했던 건 전부 다 역병이라고 했죠. 근데 그 역병을 다루는 데는 우리 조선시대 그 선조들이 굉장히 놀라운 이제 노하우들 또 쌓아놓고 물려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걸 규명하고 이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우리는 무척 노력하죠.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근데 이거하고 닮아있는 우리의 번뇌나 마음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주목을 안 해요. 닮아있는데 주목을 안 하는데 이 주목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돌이켜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거나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게 된 조건이 사라지면 이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자신도 형태상으로 보면 부모로부터 이 정자난자가 만나가지고 지금의 현재 모습을 갖고 살고 있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20대, 30대, 40대 뭐 이런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모습이 영원히 이 모습으로 또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60대인데 조건이 계속 변화가 되면서 70대, 80대라고 하는 형태를 바꿔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다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더 이상 지금 현재 이 육신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지구라는 별에서 더 이상 이제 머물 수 없는 조건을 만나면 이제 떠날 시점이 되면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변해 갈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에서 자신을 쭉 살펴보면은 계속 해 가다 보면은 태중 속에 있는 정자난자일 거라고. 그럼 태중 속에 있는 정자난자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그건 뭐 현미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세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자난자가 지금의 자신과 분리돼서 전혀 별개의 것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정자난자가 지금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자난자가 지금 자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것으로부터 이어져 온 한 존재일 뿐이지. 이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는 이 존재는 그와 같이 시작해서 지금 여기 머무르고 있는데, 이 존재는 또 이 상태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나 우리 자신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다고요. 그럼 코로나19라는 건 어떻게 존재하고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알고 보면 존재하는 방식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나요? 근데 코로나19라고 한 바이러스는 존재하다가 숙조가 있으면 더 존재할 거고, 그죠? 숙조가 없으면 생겨났다가 바로 사라지는 게 또 코로나19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라는 별의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가 숙조가 있으면 지속이 되고 숙조가 없으면 바로 사라지듯이 지구라고 하는 이 숙조가 없으면 우리 또한 이 지구라는 별 위에서 사라지겠죠. 그럼 코로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뭘까? 다른 게 뭐예요? 코로나19도 인간과 같은 숙주에 의해서 존재하다가 이 숙주가 없어져 버리면 사라지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지구라는 별을 의지해서 별이라는 숙주에 의지해서 살다가 별이 사라져 버리면은 인간도 없어지고 별 위에 있다 하더라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면은 인간 또한 일정 정도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게 진실이고 코로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생겨나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19와 우리 자신이 다른 게 뭘까? 생명의 존재 방식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럼 코로나19는 뭐고 우리 자신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우리는 거의 자문 안 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안다 그러면 코로나가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우리는 코로나를 제압해서 코로나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백신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언젠가는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뭐 한때는 완전히 불치병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됐던 병이 있었죠. 최근 20년, 뭐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병 중에 대표적인 거. 에이즈가 있었죠. 정말 그때는 에이즈는 뭐 정말 끔찍한 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공포를 갖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끔찍한 생을 마친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그 에이즈 치료제는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랬다고 우리는 안심하고 또 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언제 때 에이즈 같은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들 또 코로나 같은 이 바이러스가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물리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물리적인 다양한 현상들은 알고 보면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분자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물질의 이제 단위로서 그게 이제 보통 몇 개가 된다고 하냐면 한 103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것이 계속 서로 다르게 조합하는 것에 따라서 흙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하고 바람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이게 인간 몸을 이루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생명현상이라고도 하는 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DNA 염기서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현상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르게 결합해서 어떤 형태가 나타날지 우리가 모를 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사실 지구 역사를 쭉 돌아보면은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 왔던 일 중에 하나예요.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치료제나 또는 이제 그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로 가면서 이런 일들은 계속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가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과 그리고 어떤 사유를 하면서 그리고 어떤 삶의 길을 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나 질문이 필요한데 이때 정말 해야 될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볼 질문이 될까 하는 건데요. 또 한 예로 든다면은 이런 이제 코로나 말고도 인류가 지금까지 생긴 이후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계속 경험을 했고, 그리고 육신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 병이라고 하는 문제와 직면해서 병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을 계속 경험을 했다고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경험을 할 거예요. 경험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일부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는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그것은 반드시 우리는 직면해야 될 삶의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죽음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고, 그리고 지금 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언제든지 탈나고 병나고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태중에서 정자나 한자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해왔듯이 우리 몸은 점점점 변해가는데 그냥 변해가는 게 아니고 죽음을 향해 가는 변화 과정은 이제 젊은 상태에서 늙은 상태로 변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늙어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은 언제든지 탈나고 병나고 아프고 괴로운 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진실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일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그렇듯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또한 진실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인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로 안 봐요. 그리고 그냥 코로나만 없애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 안 그러나요?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만 만들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 그리고는 우리는 뭘 추구해요? 뭘 추구해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특히 감각적으로 즐겁고 기분 좋은 걸 추구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욕망을 추구해. 그렇게 추구하다가 이런 것들을 만나면 좌절이 되죠. 원하는 대로 못 살고 꺾이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이게 반복되는 데 대해서 전혀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빨리 이걸 해결하고 빨리 건강 되찾고, 그리고 우리는 욕망을 다시 추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욕망을 추구하는데 추구하는 이 욕망이 실현이 안 될 때 우리는 또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요.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남자들의 정력을 위해서 남자들은 뭐까지 다 먹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먹지 못하는 거 빼놓고는 정력에 도움된다 그러면 다 먹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속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까지 하냐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걸 방해하는 거는 뭘로 규정하느냐면 저거로 규정해요. 그리고 저거로 규정해 가지고 쥐패거나 안 되면 죽여버리거나 가둬버리거나 싸그리 없애거나, 심지어는 자기 종족까지 죽이고 없애고 못 살게 하죠. 모든 건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저기 지리산에 있다가 이제 여기 올라왔잖아요. 아까 5시경에 올라왔는데,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 늘 만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만나냐면 길에서 죽은 동물들 만나요. 고라니랄지 오수리랄지 고양이, 개, 뭐 이런 뭐 담비, 뭐 깨구리나 뱀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만나는데 그 친구들은 자기네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이 만든 자동차에 치여서 죽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자동차에 치여 죽는데 그 고라니나 그 아이들이 자동차에 치게 될 때 우리는 개들만 다치고 죽는 걸로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이 차 몰고 착 가다가 갑자기 이를테면 돼지나 고라니가 뛰어 들어온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야. 피하려고 하거나 정신을 잃고 가서 받거나.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운전이 될까요? 안 돼? 안 될까요? 안 돼요. 주춤거리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뒤에 오던 자동차하고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사람도 다치고 죽고 하는 일들이 똑같이 생겨요. 쌍방이 불행을 겪게 돼 있어요. 그걸 뭐 이제 신생 용어로 로드킬이라고 하더라고요. 로드킬이라는 용어는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왜 그 용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죽음의 길 그러면 더 선명하던데.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로드킬이란 말이. 아니 뭐 길 위의 죽음. 길 위의 죽음이라고 할 때 좀 더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로드킬이라는 말을 안 쓰고 길 위의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어요. 근데 길 위에서 죽는 거는 고라니나 오수리만 죽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몰고 가던 사람도 사고 내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친 그 고라니들이 죽지 않았을 때 동물보호협회에서 나와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고 돌본대요. 근데 허리가 끊어지고 부서진 동물들은 살리지 못하고 그냥 다 죽게 하고 다리가 부서지고 문제가 된 경우는 그 다리 자르고 나머지 다리 3개 정도 있다 그러면 훈련시켜 가지고 산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냈는데 다큐로 봤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이거든.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 생겼다는 얘기는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로를 낼 때 동물들이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걸 생각을 전혀 못 하죠. 그리고 더 못하는 거는 동물만 죽는 게 아니고 운전을 해 가던 운전자도 사고 나가지고 차가 전복돼서 죽고 하는 것들이 쌍방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자신이 문제된다는 걸 자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운전도 조심하겠지만은 도로를 낼 때 그냥 우리의 편리와 욕망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형태로 도로를 내고 운전도 해야 되고 길도 그렇게 만들 거라고. 이건 정말 우리는 모르고 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겪는 일입니다.
뭐 1년에 이렇게 신고되는 이제 길 위의 죽음들이 얼마가 보고되느냐 하면은, 보고되는 것만 6만인가 몇만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보고되는 것만 그러고 그냥 치워버리는 건 엄청 많겠죠.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동물 치고 나면은 그렇게 생명을 죽인 거에 대한 마음이 남아요. 그럼 이 가슴 엉어리로 남아서 이게 계속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그러니까 욕망의 추구가 자신과 다른 존재의 불행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을 깊이 성찰을 해보거나 돌아보질 않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우리의 행위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행위가 정말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때는 정말 우리 자신의 행위를 성찰해 봐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이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가? 근데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행위 그 밑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째는 감정이 있고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감각과 더불어 우리들의 신념과 견해들이 있다고요. 그걸 잘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명상을 하다가 경험을 하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외국에 갔다 한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15일간 이렇게 격리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성 판정 받으면은 격리돼야 되잖아요. 다 완치될 때까지.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나으려고 하거나 치료만 하려고 하지. 그때 조용히 앉아서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하지를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로 하다. 그래서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사는지, 그 추구하는 욕망의 결과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게으른 거예요. 아니면 무지한 거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춰서 정말 깊이 있게 보는 게 필요해요. 차가 계속 달릴 때는 달리고 있는 운전 중에는 주변에 있는 상황을 잘 관찰하고 캐치하고 검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움직이면서 달리기 하면서 컴퓨터 검색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렵다고. 운전하면서 어렵고. 그러면 그런 걸 검색해서 잘 들여다보고 살펴보려고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근데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면 멈춘 게 아무 소용이 없어. 멈춘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이걸 들여다보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는가? 그것을 하면 그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문하면서 깊이 살펴보고 거기에서 통찰이 일어날 때 그 통찰이 일어난 걸 새기고 정말 그 통찰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도 이 세상도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이 정말 필요해요. 거기다가 더 이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정신없이 이 욕망 따라서 살다가 보면은 앞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도 주변 상황도 우리 잘 관찰하거나 검색할 수 없다. 살펴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하고 있을 때는, 달리고 있을 때는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멈춰 섰을 때는 우리는 천천히 잘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멈춰 서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정말 봐야 돼요.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멈춘 게 아니고 코로나19라는 친구가 우리를 멈추게 했죠. 이 멈춰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깊이 살펴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좋은 기회를 갖다가 날려버리는 거예요. 행운을 집어차는 거하고 같다고. 우리는 멈춰야 이 세상이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멈춰야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한다고. 명상이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움직이던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멈추는 명상이 있어요. 그걸 사마타 명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코에 주의를 두거나 감각에 주의를 두고 가만히 그 주위에 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머물면서 알아차리고 주시하는 것, 그것을 사마타 명상이라고 하고 그 사마타 명상이 바로 우리 마음을 멈추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달리던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행위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달리던 자동차가 멈춰야 우리는 여유를 갖고 주변도 살펴보고 자기 자신도 볼 수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꼭 필요한 행위인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그냥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고 있다고. 그럼 어디로 가는지도 잘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계속 달리다 보면. 그래서 달리면서 한 번씩 멈춰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춰 섰을 때 움직이던 마음이, 움직이던 행위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잦아들고 움직임이 멈춰져요. 그럼 그 상태가 됐을 때 뭐가 되냐면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고 검사하고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명상에서는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그래요. 통찰 명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인간 몸 받고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을 바르게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훈련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우리 자신에게 그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안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해라 하고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도 멈춰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가 우리 자신을 멈추게 했는데 멈춰서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돌려보고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데 이때도 안 돌아보고 뭔가를 또 하려고 하고 뛰려고 그러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물론 필요한 거는 또 해야 되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존재하다 사라지는 형태나 인간이 생겨나서 존재하다 사라지는 형태나 차이가 없다. 그럼 그렇다 그러면 코로나가 존재하는 거나 인간이 존재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생명을 가진 이 존재는 뭔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인간이란 또는 생명체라는 숙주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구라는 숙주가 있어야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일은 코로나를 잘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이 현상들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직업도 또는 사업도 멈추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은 코로나가 주어지건 안 주어지건 그것은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꼭 특별한 것만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 특별해요. 긴 역사에서 보면 그런 게 비슷하게 있었지만 우리가 다 경험한 건 아니거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6.25 전쟁 경험 안 했죠. 일제에 참혹한 상황도 경험 안 했고, 그렇죠? 조선시대라고 하는 상황도 경험 안 했죠. 그런 거는 전부 다 역사적 기록에만 있는 거고, 우리 삶에서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은 또 이제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은 그냥 과거를 돌이켜서 현재를 갖다가 바르게 보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인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없었지만은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은 다 반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어려운 것을 만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걸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멈춰야 될 상황이 될 때는 멈춰 서서 보는 거지 뭐. 차가 가다가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저기 그 휴게소에서 한번 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 안에서 달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차 안에서 달린다는 건 어리석은 거지. 아니면 차에 내려가지고 달릴 일도 아니고. 그러면 차가 멈춰 섰으니까 멈춘 그 차의 조건에 맞게 뭐 화장실도 가고 뭐 국도 한 그릇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여기에 맞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욕망에서 달리던 것이 계속 우리가 욕망대로 살 수 없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럼 이럴 때 다 멈추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제. 밤 되면은 자야 돼요? 아니면 밤이 됐어도 아깝다고 해서 계속 안 자고 애를 써야 돼요? 밤 되면 우리가 자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동식물은 밤 되면 다 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땠냐면 옛날에는 밤 되면 잤어요. 근데 요즘은 안 자.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불이 켜지면 안 잔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예를 닭장에 24시간 계속 불 켜놓죠. 그래 알을 계속 낳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닭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몸에 병이 생기게 되고, 몸에 병이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약을 엄청 치고, 그래서 약의 쩔은 우리가 뭐 닭을 밥상에 올려놓고 그걸 먹고, 그럼 우리 몸도 또 약에 쩔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사는 거죠. 그럼 그 삶의 방식이 정말 옳은가 하고 우리는 멈춰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밤 되면은 모든 것이 멈추듯이 겨울 되면은 모든 또 일들은 또 멈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이 바이러스 19와 같은 사태도 그런 일과 같은 거니까 자연스럽게 딱 멈춰서 자기를 돌보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딜 흘러가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같이 명상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정말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코로나가 존재하는 거나 인간이 존재하는 거나 그 존재의 원리가 같다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는 우리 자신은 뭔가?
하는 시간을 갖고 가만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때 아예 한 120시간 내 가지고 앉아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모든 거 멈추고.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어려운 원인이 되겠지만은 그것도 마음을 내면 길이 생겨요. 그래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깊이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좋겠다. 물론 이제 필요한 역할을 또 해야 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상황일 때 일을 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도 해야 될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은 계속 하고 정말 조용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앉아서 그런 시간을 갖고 명상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알고 다시 명상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달리고 있는가? 이걸 자문하고 멈춘 상태에서 지금까지 달려오던 자기 자신을 보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조건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할 건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자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걸 분명히 자문해서 살펴보고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 이렇게 숨쉬고 있는 이 자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걸 깊이 자문하면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명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만 하지 말고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계속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하시면서 그런 자문을 해봅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자신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행위인지, 아니면 자신도 죽이고 세상 누군가도 죽이는 행위인지, 아프게 하는 행위인지, 이도 저도 아닌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면서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길 위에 서 죽어가는 동물처럼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달리다가 죽는 동물처럼 우리도 정신없이 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자신의 행위가 누군가를 그렇게 죽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자신에게도 별 의미가 없고 타인에게도 별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자문하면서 온몸에 주의를 두고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자신의 마음에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자신의 마음에 자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에 나온 빠톨린포체님의 그 말씀인데 함께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주 이제 아름다운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상의 정신적 친구는 감추어진 잘못을 공격하는 사람이다. 최고의 친구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잘못을 지적해서 뭐 공격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그걸 드러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친구다. 이제 그래야 이제 그 감춰진 잘못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허물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상의 구정 가르침은 감추어진 결함을 정통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다. 이제 이거는 티베트 그 수행 전통에서 꼭 얘기하는 건데, 수행을 하려 그러면 스승이 제자한테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구결을 구전으로 먼저 전수를 해줘요. 그리고 제자는 그걸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가지고 수행을 시작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상하는 구결을 꼭 이렇게 전수받아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수해주고 전수받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그 과정을 구전이라 그래요. 입으로 전해주는. 전해줘야 전해받아서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최고의 구전은 그 사람의 결함을 지적해주는 게 최고의 구전이다. 이제. 최상의 도움은 항상 기억하고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상대에게도 그렇고 최고의 도움은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걸 관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최상의 도움이다. 이제. 스스로도 돕고 타인도 돕는 행위는 그걸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행위다. 이제. 항상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알아차리고,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기억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마음의 실상이 어떤지를 기억하고 알아차리고. 최상의 동기부여는 적들과 장애물 그리고 병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는 우리에게 최상의 동기부여이고 선물인 겁니다. 그 다음에 최상의 방편은 어떤 것도 바로 잡거나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다.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경험하는 일체가 그대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거니까 이걸 바꿀 필요도 없고 어떤 것을 만들어낼 필요 없이 온전하게 깨어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난 모르겠다 이제. 네, 이 구절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르침이라서 한번 같이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